126조 표현들은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의, 대리인이 법조문입니다.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을 보호할 신뢰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건은 뭐냐면요. 일단 예시는 페이지 77쪽 3-가에 보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컨대 갑이 을에게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대리인이 담보 설정을 넘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요게 기출 문제의 유형입니다. 126조는 이런 유형이구나. 권한을 이만큼만 줬는데 이 사람이 벗어나서 이렇게 행위를 한 경우다. 기본 대리권 존재했는데 그 권한을 벗어난다. 이 권한 벗어난 법률 행위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묶어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요건은 항상 기본 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 정당한 이유인데 정당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 무과실이고 그럼 증명 책임은 누구 있냐? 법조문을 볼게요. 증명 책임. 대리인이 권한행위를 법률한 경우에 제3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자, 권한의 법률행위를 하고 대리인이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일 때는 본인은 이게 효과죠. 효과를 이런 게 효과 발생하는 거죠. 원래 무권대리인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죠? 상대방. 따라서 법조문의 구조상 이런 요건까지 갖추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지만 예의적으로 효력을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런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 효과는 누구한테 이익이 있다? 상대방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는 그게 포인트고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존재. 기본적 기본 대리권에 뭐가 있는지. 예컨대 아까 담보권 설정에 권한을 준 것은 기본 대리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77쪽. 이건 시험이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77쪽 나다시 방가로 1번에 1번. 자,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 사실행위. 예컨대 예문을 외우십시오. 고객 유치. 아니 투자 상담인 권은 은행가게에서 고객 유치나 아니면 투자 상담에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예컨대 예문을 내십시오. 예시 고객 유치, 투자 및 상담 권유는 기본 대리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126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안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가 얘기했죠. 사자로서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자 또한 본인이 결정한 효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행위를 하는 것밖에 불과해요. 하지만 사자와 사자 행위와 대리 행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사자의 권한 또한 기본 대리권에 포함한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도 잘 나옵니다. 자,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 책임의 요건을 갖추면 본인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5조, 129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125조나 129조에 표시된 자, 125조는 대입권 수령 표시면 영업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영업에 관한 걸 벗어나서 회사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됐고 나중에 무권 대리행위가 예전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데 지금의 문제는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됐고 법률행위를 했는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이 대리권을 벗어난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125조, 129조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125조 또는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냐? 성립된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막 해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자, 125조, 102조 표현들의 성립한 범위를 넣어서 하는 경우에도 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기본 대리권이. 자,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벗어나는 법률행위 있는데 이 기본 대리권의 대리범위의 법률행위와 권한의 법률행위가 유사하고 같아냐 동일성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동종된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대신에 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넣은 법률행위 성격이 다르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5번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권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아까 제가 할 때 문장 외우라고 했죠. 그 문장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126 토론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7번 동그라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8번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집이다. 했었죠? 강행 규정 위반했을 때, 자, 제가 이걸 이렇게 그랬죠?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 복수입니다. 항상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였죠? 103조나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유효하다.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항상 대리는 어떻게 본다? 이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무효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대리권 유효 요건을 보는 거고, 대리권의 존재, 유효 요건, 존재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갖추게 되면 이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따라서 대리의 유효 요건은 법률행위가 무효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문이 뭐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리권의 유효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리행위란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가 해석표 보면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란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가 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그 법률 효과가 기속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무효와는 구별된다. 무슨 얘기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한데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에서 그 효과가 대리인과 본인에 기속되지 못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와 구별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당한 이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상 대리행위 시, 항상 법률행위 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리행위 상대방이. 자,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렇게 아예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기출문제 7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기출문제 다항. 자,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텐데 이 지문이 아까 제가 예시 든 겁니다. 126조 전형증 예시. 근데 동그라미 1에 을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지금 을은 누구죠? 을은 대리인이에요. 특히 여기서 지문에서는 무권 대리인이요. 무권 대리인은 표현 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장했다? 상대방.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표현은 기억해 주십시오.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권 대리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에 자, 우리가 모든 걸 받드는 100의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에서 출발했죠. 출발점은 무권 대리인데 방점은 무권이었어요. 대리권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할 게 뭐냐면 대리행위에 대해서만 표현 대리 책임이 문제되는 거지,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는 표현 대리라는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행위의 특징이 뭐죠? 타인이 이제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타인이 존재하고 행위자가 존재하고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유권이든 무권이든 그리고 본인이 존재하죠. 이러한 경우에만 무권 대리가 존재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표현대리 책임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리행위다. 그럼 대리행위 경우는 타인 행위자가 대리인이 존재하고 본인이 존재합니다. 본인과 행위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상에 당사자와 행위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볼게요. 자, 대리인이라고 지금 지칭한 사람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누구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대리인이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행위자 명의로 뭘 했다는 겁니까? 병과 계약을 맺었다. 즉 매매 계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을이 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 이 매매 당사자가 을과 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행위자잖아요. 행위자와 본인이 같아요. 그런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자, 대리는 행위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틀려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행위자가 자신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 본인의 명의로. 그러니까 그 대리 개념이 말합니다. 타인이, 행위자,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근데 지금은 행위자가 본인이 아닌 누구? 자신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지문인데 그게 뭐와 관련되면 79쪽 시막스 라완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타인 명의 모용하여.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이게 뭐냐면 대리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란 얘기는 행위자가 본인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행위자와 본인이 같은 거예요. 근데 대리는 어떻게 했죠? 행위자와 본인이 각각 존재해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책임이 적용될지가 없다.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또는 똑같은 말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직접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26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추 적용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의 특별 사정이 어떤 경우냐? 그게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 2번에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법률의 경우. 이게 뭐라고 한다? 대행행위. 근데 행위자가 본인의 명의를 모용한 건데 특별한 사정이 이거 있어요. 그 행위자에게 타인의 명의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는 모용자, 행위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26조의 법리를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가로 3번 보세요.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하지만 표현들이 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직접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우냐면 2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상도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수강생이. 경상도 소재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주는 서울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누군가한테 관리를 맡기겠죠. 관리를 강사한테 맡겼어요.
처음에 뭐랬냐면 야,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사람 임차인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가 그래서 임차인을 물색하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대리인이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마치 강사가 수강생처럼 행동한 거예요. 제가 소유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임차인과. 근데 임대차 계약에 존속하다가 임차인이 제가 임차인한테 계약 갱신이나 물어봐요. 아, 제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이면 살 생각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 가격만 적당하면 저 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안 주고 권한 없이 행동하는데 제가 행동할 때 대리를 했습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이면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고 임차인은 믿었어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그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뭘 줬어요? 기본 대리권을 줬죠. 그게 뭐죠?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에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리인 행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소유자인 거고 일단 권한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더 하나가 제가 소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분 권한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을 제가 했잖아요. 일단 항상 표현대리 책임을 할 때는 본인에게 명분이 있고 책임을 물을 명분이 그게 뭐였어요? 저한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기본 대리권 줬잖아요. 상대방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믿을만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자,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 타인 명의를 모형한 경우에.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닙니다. 출발은. 행위자가 타인, 본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적용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유추 적용한 겁니다. 논리적 근거를. 자, 그렇게 하고요. 129조. 자, 129조는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니까 자, 본인의 명분 있죠?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된 거예요. 그게 본인의 명분이고 상대방 보호 신뢰 보호는 선이 무과실인 겁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출제된 질문은 이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126조 성립될 수 없다? 아니다. 126조의 기본 대리권에는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경우 성립했는데 그 권한을 성립될 수 있고 그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129조 적용될 수 있다. 그게 하나 출제 포인트고 또 하나가 복대리인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만 129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0페이지 효과.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거.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 여전히 성질은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됐다 안 했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서에서 병이 갑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상계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채무불이행이랑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전 손해배상이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손해 발생 내지는 손해 확대의 채권자, 자, 피해자나 채권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평의 원칙상 손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딱 손해를 경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손해가 발생이 돼서 손해에서 채권자, 피해자, 의무자인 채무자, 가해자에게 손해를 적정하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게 과실상계인데 표현 대리는 지금 효과가 뭐죠? 법률행 효과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이 무권 대리가 있을 경우에 우동적 부여인데
표현대리 책임이 생기면 매매계약 효과가 발생하고 본래 급부에 관련한 거지 지금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의 효과에 따른 채무의 본래 급부. 본래 예컨대 표현대리 예컨대 예를 들게 매매계약이에요.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 성립됐어요. 매매계약 성립되면 어떤 권리가 발생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부나 아니면 매매대리 제기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시상계 법리 적용해서 또 책임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반만에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가시상계 법리는 어떤 경우는 금전으로 손해배상하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초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근데 과시상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기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시상계 개념을 좀 한번 맛 좀 보고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이 편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향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물권법이나 아니면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